행복은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 안녕하세요. 레오의 책 읽는 밤 인사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저의 경우는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일단 조금 행복합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마음속에 이제 걱정들이 항상 있어요. 행복지수라는 말도 있죠. 행복의 기준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인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인지, 그 기준도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책에서 어느 정도의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장 샤옹 지음의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인데요. 이 책은 탈벤 샤하르 교수의 행복학 강의를 바탕으로 행복이 과연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책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볼게요. 단순하면 행복해진다. 인생은 단순할수록 행복하다. 왜냐하면 행복은 안정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인생에는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계산할 일도, 온갖 걱정과 의심에 밤을 지새우거나 인상을 찌푸릴 일도 많지 않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늘 편안하고 침착하며 긍정적이고 태연하다. 미국 문학가 헨리 소르는 말했다. 소위 화려하고 편안한 생활은 대부분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이라면 가난한 이보다도 더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소박하고 단순한 삶이야말로 물질과 생명의 본질 사이의 장벽을 없애는 힘이 있다. 또한 그는 월든 호스카의 작은 오두막에서 2년간 생활하며 느끼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충고했다. 사람은 자신의 두 손의 의지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가장 단순하게 살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적어질수록 신에게 더욱 가까워진다라고 했다. 어쩌면 단순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경지 아닐까? 현대인은 너무 바쁘다. 집 때문에, 차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체면 때문에 바쁘다. 긴장된 생활 속에 웃음은 점차 사라지고 마음은 마른 풀처럼 메말라 가는데도 자신을 몰아세우기를 멈추지를 못한다. 바쁘게 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뒤처질까봐,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도태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여유롭고 단순한 삶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런 삶을 바라면서도 끊임없이 돌아가는 쳇바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좇다 보면 어느새 행복은 더욱 멀어진다. 행복한 삶은 대부분 매우 단순하다. 사실 마음 편히 쉴 방 한 칸만 있으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하나면 족하고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라도 많다. 사람 됨으로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하고 일할 때는 부족함을 알아야 하며 학문을 익힐 때는 절대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을 억지로 몰아가지 말고 단순할수록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수천 년 전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했던 이 말은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며 허세를 버리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되도록 느리고 여유롭게 사는 것. 이는 단순한 생활이 추구하는 바다. 게다가 물질적, 외적으로 소박하고 간소한 생활은 오히려 내면 세계에 풍성함을 더해준다. 반대로 더 많이 바라고 더 많이 짊어질수록 인생의 고민과 근심은 더욱 깊어진다. 행복은 산비탈에 소담하게 핀 야생화다. 그것은 높다란 담장에 둘러싸여 있지도 않고 돈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 깨끗하고 맑은 눈과 마음만 있으면 그 꽃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인 부탄의 석가 카르마우라는 말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숫자로 측량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구체적인 행복의 정답들은 종종 가장 불명확하고 실체가 모호한 이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저는 부탄이 단순한 신앙과 전통 문화를 고수해온 덕에 지금처럼 행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주위를 둘러보면 책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새 책이든 중고책이든 사서 모으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방을 가득 채우면 뭔가 조금 배가 부른 그런 느낌이었는데,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단순한 삶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계속 볼게요. 때때로 정지, 행복을 충전하라. 어느 큰 스님이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당신이 도시에 살고 있다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심호흡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하늘도 올려다볼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먹고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동안 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풍경을 놓치고 살아왔을까? 현대인은 대부분 생활에 쫓겨서 바쁘게 사느라 늘 피로에 절어 있다. 신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온갖 걱정과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 피로 역시 만만치 않다. 사람은 연료만 주입하면 알아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가끔은 기분 전환도 해야 한다. 게다가 적절히 쉬어야만 더 멀리, 더 오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려면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부지런한 꿀벌이 있었다. 꿀벌은 태어나고 머지않아 꽃에서 꿀과 화분 채집법을 배웠고, 그 후로는 줄곧 아침부터 저녁까지 꿀을 모으러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신선한 꽃을 발견하면 꿀벌은 홀린 듯 다가가 정신없이 꿀과 화분을 모았다. 견딜 수 없이 피곤했지만 그때마다 꿀벌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꿀이 저렇게 많은 걸,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하지만 이쪽에 꿀을 다 모으고 돌아서면 저쪽에 한가득 피어있는 꽃이 보였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사실 꿀벌이 사는 곳은 유명한 화원이었다.
그곳에는 꿀벌이 평생을 다 바친다고 해도 전부 채집할 수 없을 만큼 꽃이 피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가득 꿀을 품고 날던 꿀벌은 그만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는 바닥에 누워서 희미하게 꺼져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 아직도 모아야 할 꿀이 많은데. 네. 이 꿀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자원과 우리가 먹을 거리, 입을 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모아야 된다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 이 꿀벌처럼 쓰러져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할까요? 때때로 바쁨 그 자체가 무거운 멍에처럼 우리를 짓누른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면서 피곤한 몸과 정신을 돌봐야 한다. 잠깐 쉰다고 해서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적당한 휴식은 원기 회복을 도와줌으로써 다시금 생활 전선에 뛰어들 힘을 북돋는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피곤에 취해 억지로 걸음을 떼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가벼운 걸음으로 가는 편이 훨씬 빨리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갈 때는 신발 안에 작은 돌멩이를 넣어두어야 한다. 그래야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고 가끔씩 걸음을 쉬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해 매일같이 일에 열중하고 매달린다. 하지만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휴식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생은 오로지 직진만 가능한 일방통행로다. 게다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후에는 죽음을 향해 간다.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가끔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이 세상을 충분히 감상하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등산의 참 묘미는 정상 정복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산길을 쉬엄쉬엄 올라가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산새 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이 등산의 재미다. 쉬지 않고 처음부터 무조건 정상을 향해 내달린다면 오히려 중도에 지쳐서 아예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일도 못한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면 적절히 쉬는 법을 배워라. 걸음을 멈추고 숨 돌릴 여유를 가져라.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면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비틀즈의 존 레논은 말했다. 인생이란 내가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동안 슬그머니 일어나는 일이다. 네, 정말 재밌네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러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적는 동안 슬그머니 인생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어차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곤한 나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자. 마음을 바꾸면 환경도 바뀐다. 사람은 현상 자체보다 현상을 보는 시각에 더 영향을 받는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세상에 재수없는 일은 없다. 다만 재수없는 기분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불쾌하거나 안 좋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평, 불만부터 터뜨리는데 너무 익숙하다. 운이 없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까? 전혀 아니다. 오히려 더 우울하고 나빠진다. 세상 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을 바꾸면 된다. 내리는 비를 그치게 하지 못하는 대신 우산을 쓰고 길이 막히면 돌아갈 길을 찾는 것처럼 말이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자기계발 분야의 대가인 미국 작가 나폴레온 힐이 어느 날 사무실 건물의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왼손이 없는 일꾼과 마주쳤다. 힐은 그에게 왼손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일꾼이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아, 평소에는 왼손이 없는 것도 잊고 산답니다. 그러다 가끔 바늘에 실을 낄 일이 생기면 그제야 생각이 나죠.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인데 매일 생각하며 괴로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굉장한 깨달음인데요. 이미 벌어진 일을 매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부족한 것도 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소금 같아서 어느 용기에 담리나에 따라 농도가 달라진다. 똑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물 한 잔에 타는 것과 밥그릇, 국그릇, 심지어 아주 넓은 저수지에 타는 것은 당연히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래대로라면 자신에게 넘어와야 할 승진 기회가 동료에게 넘어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자. 아마 처음에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실망과 낙심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괴로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승진할 기회를 잃었을 뿐 직장을 잃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번 기회는 놓쳤어도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의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손을 대야 한다. 인생의 길이는 결정할 수 없어도 폭은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넓힐 수 있고 타고난 생김새나 체격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른 시작이다.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는 법은 어렵지 않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된다. 어떤 일을 재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정말로 재수 없는 일이 된다. 그러나 이만하면 괜찮다 혹은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다행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변한다. 인생의 희비극이 모두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얻는 기술이다. 누가 봐도 불리하고 나쁜 상황에 놓였을 때조차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한 줄기 빛이 된다.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바꾸자.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컵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붙어서 먹는다면 그 컵라면은 어떤 음식보다 행복한 음식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행복의 방법이 바로 휴식입니다. 어쩌면 휴식은 욕심을 멈추는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더 나은 미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지쳐 계시죠? 우리에겐 휴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쉬어라.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국제문제 전문가 장거칭의 저서 서서 자는 법을 배워라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사람들은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세계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것만 부러워할 뿐, 그들이 학창시절에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들은 사회에 진출한 후 하버드대 졸업생에 걸맞는 대우와 평가를 받기 위해 대학 시절 내내 햇볕 한 번 쪼일 시간도 없이 공부에 매달린다. 굳이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현대인은 저마다 공부해 일에 치이며 바쁘게 살아간다. 다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생활 속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면서도 당장 하고 있는 일을 손에서 놓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피로가 쌓이다 보니 겉으로는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의 효율도 높지 않고 건강만 해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피로를 적절히 풀어줘야 한다. 특히 피로가 쌓여 만성이 되기 전에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일단 몸과 정신이 피로하지 않아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카토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소프트웨어 회사의 시니어 프로그래머로 들어갔다. 그는 입사 이후로 줄곧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가끔은 이러다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 실제로 숨이 너무나 가쁘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적도 여러 번이었다. 결국 그는 의사를 찾아갔다. 증상을 토로하자 의사가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좀 쉬면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는 의사의 말대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집에서 푹 쉬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난 후에도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그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모교에 찾아가서 탈 벤 샤하르라는 교수님과 이야기해봐. 아주 흥미로운 분인데 아마 너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샤하르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말했다. 사실 당신은 큰 병이 아닙니다. 그저 업무 스트레스와 과도한 불안증이 합쳐져서 생긴 증상일 뿐이죠. 또다시 호흡 곤란이 일어나면 종이봉투를 대고 크게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푸세요. 업무 중에 잠시 이렇게 하는 것도 휴식이 될 수 있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는 샤하르의 조언대로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긴장을 풀고 괜한 걱정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괴롭혔던 여러 증상이 상당히 호전됐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일하는 것을 운전에 비유해 말했다. 일할 줄만 알고 쉴 줄 모르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카네기 역시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휴식을 통해 정신을 맑게 만듦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적절한 휴식은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이나 스트레스도 없애준다. 특히 지나치게 피로해지기 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쉬어도 좀처럼 깨끗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석유왕 록펠러는 생전에 엄청난 기록 2가지를 세웠다. 하나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려 98살까지 산 것이다.
그가 그처럼 장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의 집안이 대대로 장수하는 가문이었다는 것 말고도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는 매일 점심 식사를 한 후 사무실의 커다란 소파에 누워 반드시 30분간 낮잠을 잤다. 이 짧은 낮잠을 어찌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평소 낮잠을 잘 때면 대통령의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르치는 어느 강연장에서의 일이다. 강사가 물 한 컵을 들어 보이며 청중에게 물었다. 이 물 한 컵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누군가는 250g, 누군가는 500g이라고 외쳤다. 청중은 저마다 예상치를 꺼내 놓았다. 그러자 강사가 말했다. 사실 물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분 정도는 누구나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1시간이 흐른다면 팔이 아프겠지요. 만약 하루를 꼬박 들고 있자면 아마 팔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벼운 것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무겁게 느껴집니다.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것을 풀지 않고 방치한다면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합니다. 피곤하다면 하던 일을 내려놓고 푹 쉬십시오. 일단 쉬고 나면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도 예전만큼 힘들거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만해집니다.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잘 쉬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네, 이 강연에서 처음에 물 한 컵의 무게를 물어본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물의 무게가 어떠하든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도의 스트레스라도 자신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 힘들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생활의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배가 지나치게 고프기 전에 밥을 먹고 너무 졸려 쓰러지기 전에 잠을 자며 피곤해지기 전에 휴식을 취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몇 가지만 지킨다면 삶은 훨씬 여유롭고 풍성해질 것이다. 인생은 기나긴 여정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바란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심히 돌볼 줄 알아야 한다.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쉼으로써 활력을 보충하자. 그래야 행복해질 기운도 난다. 행복은 자연스레 존재한다. 행복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기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네,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네요. 지금 가진 모든 것과 지금 내가 가진 생활에 만족하는 삶, 그리고 단순한 라이프. 왜 그동안 저는 몰랐을까요?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